이제 여러 가지 주제에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에이징 테크놀로지 팔로스 랩인데 저희가 다루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생성형 AI 부분이 있어서 감사님하고 좀 의논을 했는데 아마 이 주제가 조금 흥미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잠깐 저희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소개를 하면 저희 대학원 2009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올해로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이스트에 이제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이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언제 생겼냐, 뭐 하는 곳이냐, 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희 대학원은 처음에 이제 카이스트가 넘어가겠습니다. 1971년에 세워졌을 때 이제 그때는 경제 성장 이런 목표들을 굉장히 달성을 하기 위해 있었고 그리고 1971년도에 사실은 카이스트에 제일 먼저 생긴 학과가 STS라고 해서 저희 과기정책대학원의 전신인 정문 박사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과가 사실은 저희였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2009년에 새로 설립이 됐고 지금은 전임교원 10명 그리고 지금 더 뽑고 있어서 이제 15명이 앞으로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생은 지금 약 50명 정도 돼 있고 한 절반 정도가 박사과정, 절반 정도가 그 석사과정이고 학부 이제 구조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제일 처음에 만든 건 사실 지금 이광용 총장님 아이디어였고요. 아, 저는 정근모 박사님, 정근모 교수님께서 카이스트 처음 설립할 때 그 터만 그 리포트 그거에 보면은 저기 천안 총장 계실 때 저기 맞습니다. 공주로 네. 세종시에다가 하나 토를 잡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김우식 이사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기 전공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에 좀 관여를 하고 그리고 그 정책 위반자에 관련된 그 풀을 좀 만들자라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과총에서도 이제 상당히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2009년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공공정책학의 일부여서 전 세계적으로 뭐 Graduate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Fellows가 있는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 정도 규모로 있는 건 전 세계에서 아마 손에 꼽힐 정도의 그 규모로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은 이제 정의롭고 다양하고 이제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과학기술 정책 지식을 이제 창출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저는 이제 에이징 테크놀로지 팔로스 랩이라는 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2014년에 그 카이스트에 와서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10년이 됐고 그 카이스트에서 최초의 사회복지학 박사 전공자고 아직도 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박사가 왜 카이스트에 있나 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 대체 어떤 연구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과학기술 법도 있지만 과학기술이라는 게 초반에는 경제성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빈곤을 탈출하고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해서 그런 목표가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사회 이걸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 근데 지금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고령화랑 그 환경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인구가 변하는데 이제 사회 정책 관점에서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 정책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증거 기반 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분야는 첫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디지털 인파워먼트라고 해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격차가 커지거든요.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디지털 세대에서 이제 고령자들의 그 적응이라던가 여러 사회 집단들의 적응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로 이제 힘을 실어준다, 인파워한다. 그래서 디지털 인파워먼트 X가 붙는 건 집단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 그 고령자도 있고 아니면은 그 최근에 한 거는 이제 그 세터민 탈북민 디지털 격차 관련된 그런 연구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요즘 관심 있는 건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디지털 이퀄티를 이제 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젠더 이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서 사실은 UNA랑 같이 그 이퀄즈라는 그 이니셔티브를 계속 하고 있고 사실 다음 달에도 이제 ITU에서 회의가 있어서 제가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는 이제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사실 AI는 경영이나 경제 쪽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저희는 AI가 공공 영역에 이제 사용되는 거, 뭐 대표적인 게 하면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 미국 공공정책학회에서도 발표도 하고 뭐 세션도 있었는데 요즘 많이 AI가 적용되는 게 사실 아동학대 분야, 해외에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워낙 신고하는 문화니까 사실은
옆집에서 좀 약간의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전화를 하는 그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경찰이나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받았을 때 이거 출동을 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인간의 지성에 맡긴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너무 오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 아이가 죽는 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분노가 되게 커서 이제 AI를 적용해서 이제 전화가 왔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이제 위험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빨간색, 뭐 굉장히 안전한 초록색. 근데 결국 최종 결정은 이제 인간이 하지만 그걸 참고하는. 근데 거기에 많은 이슈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인종과 관련돼서 이제 그 만약에 특정 인종이면 더 위험하다고 나타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AI가 사회적 약자, 특히나 이제 공공 영역에 사용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그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뭐 스마트시티라던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끝낸 프로젝트의 하나는 이제 가사 노동이 사라진 집 이런 것들을 이제 카이스트에서 하는 게 워낙 도전적인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총장님께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연구를 하지만 뭐 실패해도 괜찮으니 도전적인 연구를 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상상하는 이제 미래의 집은 집에 들어갔을 때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집. 근데 그걸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인구 고령화가 되면은 사실은 뭐 로봇이 막 돌봄 로봇 프로젝트도 있고 요즘 정부에서 뭐 로봇이 사람을 안고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물리적인 환경이 로봇이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이제 인간의 다양성을 그 어댑하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가사노동 차례 완전히 자동화하면 어떻게 보면 집에서 좀 편안한 삶이 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고민들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제 그 Measuring Unmeasurable Things라고 이번 학기에 하는 수업은 우리가 정책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대체로는 굉장히 측정하기 쉬운 것들, 뭐 예를 들어 오늘 모임도 이게 성공적이었나 그러면 몇 분이 오셨나 뭐 이런 이렇게 보이기 쉬운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잘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회적인 영향력, 정책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대안적인 이제 지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하고 있는 수업들이고요. 뭐 과학기술과 사회정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제 Measuring Unmeasurable Things도 있고 뭐 QLT 수업도 있고요. 근데 제가 카이스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이 과학고 영재고가 한 절반이 넘다 보니까 막 17살 막 이런 학생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막 고령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신 학생들 좀 관심을 갖는데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좋은 기술이 발달을 하려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사회를 살아가는데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에이지수 익스페리먼트라는 걸 해서 요거를 입으면은 80세가 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보면 제 연구실에 여기 4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 가면은 이제 그 연구 결과 관련돼서 이제 영화 같은 것도 만들고 뭐 그런 것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요 수출을 입으면 이제 80세가 되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할 수 있는데 보면은 근데 노화라는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80대가 돼도 굉장히 건강하신 분도 있고 이제 50대가 돼도 굉장히 아픈 분들이 많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 과연 그 환경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라는 그런 그 접근이어서요. 사실 지금 이제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는 학생은 저희 졸업생인데 지금 그 변호사로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트를 밟고 그래서 감각도 조금 무뎌지고 근데 저희 학생들한테 계속 그 미션을 주는데 뭐 카톡도 쓰게 하고 그리고서는 뭐 자판기에서 그 음료를 빼오기도 하고 컴퓨터 타이핑도 하고 뭐 이런 그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하고 당연했던 건데 이런 ATM 기계 쓰는 것 자체가 근데 이 환경이란 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학생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자기는 자판기 디자인이 이렇게 이상한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자판기라는 게 동전을 넣고 그러면 밑에서 꺼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디자인을 안 해도 되는데 바로 이제 위에서 꺼낼 수가 있거나
그걸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도 꺼낼 수가 있는 거를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런 실험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환경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카이스트에서 층계가 있는 뭐 유니버셜 디자인이 있는 곳 없는 곳 그런 맵도 만들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래 그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 대한 소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제 생성형 AI에 관련된 거는 예전에 과기부에서 이제 고의자 그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발표한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은 지금 사회는 정보가 너무 중요하고 지능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터넷이 있기 전의 시대, 이제 아날로그 시대 때는 사실은 이런 정보나 지식은 인간만밖에 없어. 사람을 만나야지 뭔가를 얻을 수 있고 아니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는데 사실 인터넷이 이제 2000년을 전후로 저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 수업의 첫 세대였거든요. 근데 그 세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정보를 그 인공지능 매체부터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2000년대는 검색 엔진을 가진 기업이 이렇게까지 크고 영향력을 검색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작업인데 당시 2000년만 하더라도 근데 뭐 구글이라던가 네이버가 이제 이때부터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큰 기업이 됐죠. 그래서 인터넷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혁명이라고 부르는 3차 산업혁명에서의 그 지식과 정보를 받는 방식은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게 작년 10월에 나온 그 생성형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그 담론이 생각이 되는 건데, 근데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예전에 인터넷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오늘에서도 뭐 과학기술 정책 관련된 주요 이슈하면 여러 가지가 검색이 되면 그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가 나열되는 순서는 이제 관련성, 인기, 그리고 자본력, 이제 요즘 광고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식이라던가 마인드를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은 그 단계를 거치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치 사람과 이야기하는 에이전트형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챗GPT나 이제 발드 같은 거를 뭐 요즘 람다 같은 걸 쓰면은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그대로 던져주는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정하고 이제 고르는 과정이 사라지면서 훨씬 더 큰 지배력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에 그럼 사람들이 책을 안 볼 것이냐? 그거는 아니고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사회 연결망 있는 대중매체 서적 같은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뭐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TV를 안 봐서 이제 TV에 있는 드라마의 시청률이 낮고 모두 다 이제 지금은 온 디맨드 서비스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용되는 이제 그 서비스의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저희 과학기술 정책 쪽에서는 이제 기술을 평가할 때 있어서 뉴스나 이런 곳에서는 막 혁신적인 기술,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나왔던 거는 이제 삼성에서 그 웨어러블 로봇 100만 원짜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량이고 입으면은 오랫동안 걸을 수 있고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이제 엑소스켈레톤 그런 웨어러블 기계 그런 그 로봇이 나오는데 근데 그런 기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혁신적인 뭐 이런 기술이 나왔고 근데 저희가 측정할 때는 볼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몇 명이 사용하는 그게 이제 사회적인 영향인데 아무리 좋은 기술도 뭐 테슬라 자동차도 2명만 쓰면 엄청난 기술이지만 한국에는 사실 영향력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좀 몇 명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게 이제 5천만 명이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everyday technology,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기술이고 이 일상생활 기술이 사실은 다른 기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근데 챗GPT가 아직 everyday technology는 아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대 간의 차이가 너무 크고 사실 지금 챗GPT를 가장 많이 쓰는 게 10대랑 20대 초반이거든요. 보통 숙제할 때,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이 이제 특정 그룹에만 아직은 몰려있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더 보편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챗GPT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가 갖고 있는 특징은 이게 사유진데 굉장히 공공재와 비슷한 돈을 내지도 않고 내가 쓴다고 해서 상대방이 못 쓰는 것도 아니고 마치 물이나 이런 국가가 운영하는 형태인 것처럼 공공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파급력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간인데 5천만 국민의 시간을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하루 12억의 시간이거든요.
하루에 12억의 시간을 과연 우리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가 지금 영향이 굉장히 큰 것도 한번 들어가면 사실 시간이 너무 금방 가잖아요. 쉽게 막 1시간씩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가 그러한 영향이 굉장히 커질 때 과연 사회는 어떻게 변할 건가를 고민해 보면 휴먼 증강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세대들이 특히나 학생들, 뭐 대학원생이나 대학생들이 인터넷을 안 쓰고 생존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세대 이제 인터넷을 어떻게 보면은 물과 공기처럼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도 이제 구글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거인의 어깨에서 세상을 본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거대한 지식을 우리가 밟고 서 있는 건데,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제 사용하게 되고 생성형 AI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이제 휴먼 증강의 간접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존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아이디어 구에서 이제 자동화 서비스에 의존하게 되고 지배력이 커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그 생성형 AI에서 중요한 정책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비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독점인데, 이 생성형 AI가 독점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인 영향이 클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쪽 분야에서 R&D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종류의 서비스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차 공유 서비스가 이제 예전에 우버만 있지만 지금 리프트도 굉장히 그 시장 점유율이 높거든요. 근데 사람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가 페일하더라도 다른 걸 선택할 수 있고 조금 더 윤리적으로 이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거랑 똑같은 걸 이렇게 해보셨지? 아, 네. 지금 챗 GPT를 아마 요 정도 전체 시간에서 사용된다면 이렇게 편리하게 그러면 이제 파급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향후 10년 안에서 파란색이 좀 네, 맞습니다. 알았어. 인터넷을 우리가 매일 쓰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 국민들 12억 시간의 효율을 높이는데 국가적인 과제네요. 그렇죠. 예. 12억의 시간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12억 시간. 네, 매일매일의 그 12억이 계속 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거는 그 맥킨지에서 그 제너레이티브 AI가 어떤 경제적인 잠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저는 챗 GPT나 이제 발드를 매일 쓰는데 보통은 영문 교육 정도만 쓰고 그 이상은 안 쓰는데, 사실 프로그램 하는 교수님들 만나면은 거의 한 일주일마다 업데이트를 해주시는데 너무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코드 같은 거 짜는 게 예전에는 생각해서 짜야 하는데 조금만 가이드를 주면 쫙 코드를 짜주고 프로그램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직업군을 봤을 때 가장 이제 임팩트가 큰 달러 입장에서,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가장 큰 건 사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 분야가 앞으로는 이제 그 생성형 AI가 경제적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요즘 법률이 이제 자동화 될 거냐면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의외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서비스가 이제 생성형 AI가 들어오더라도 이제 그 가치는 아마 조금은 낮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그냥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850개 직업을 우선은 추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가게에서 이제 점원이면 그 점원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또 2,100개를 이제 나열한 거죠. 근데 점원으로서 일하려면 그 고객들이 질문하면 대답을 해줘야 돼야 되고, 그리고 고객들이 오면은 인사를 하고 그 가게를 좀 치우고 뭐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럼 이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그러면 들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보를 이제 추론할 수 있고 감정을 읽고 뭐 이런 그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맥킨지 보고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과연 하나하나 다 그 따져봤을 때 제너레이티브 AI가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 표를 보시면 그 인간만큼 과연 생성형 AI가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인간만큼. 그랬을 때 그 회색은 이제 생성형 AI가 들어오기 전에 전문가들은 아마 2070년 정도는 돼야지. 예를 들어서 창의력 같은 거는 인간 정도 하려면 2065년이나 아니면은 조금 낮은 스케일에 2045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파란색을 보시면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AI가 오는 순간부터 확 앞당긴 거죠. 굉장히 빠른 미래인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술인데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라서 우리가 사는 방식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세계 뭐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정도 이제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굉장히 앞단에 있는 게 인간만큼은 할 수 있는 기능. 그래서 가장 잘하는 건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잘 하고 있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감정을 추론하는 거. 이제 아무래도 그 기계다 보니까 굉장히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감정을 인지하고 그거를 인간만큼 추론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직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각 직업 분별로 얼마만큼 자동화 수 있을까를 이제 추론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전 세계 이제 직업의 퍼센테이지 보시면은 사실 가장 직업이 많은 거는 농업이 전 세계 21%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제조업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그 서비스 직종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하늘색은 그 생성의 AI를 쓰지 죄송합니다. 그 짙은 파란색은 생성의 AI를 쓰지 않았을 때 그 능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파란색은 생성의 AI로 인해서 나온 퍼포먼스 레벨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자동화할 수 있는 분야가 예를 들어서 음식 서비스. 사실 요즘도 일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요즘 가면은 워낙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되게 소규모 가게에서 거의 다 로봇이 요즘 이제 배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는데 그것처럼 이제 푸드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 78%에 달하고 제일 높은 거는 그 행정직에서는 상당히 높은 그런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가장 그 영향력이 적고 그 자동화되는 게 어려운 분야가 사실은 이런 분야인 거죠. 그러니까 교육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률 이런 쪽은 뭐 62%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차이는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성형 AI가 되면은 생성량이 확 증가하는 분야가 오히려 이쪽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분야에서는 사실 생성형 AI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되게 떨어질 수 있는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는 하지만 100% 하기는 어려운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지금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AI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그 초거대 AI에 대한 담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초거대 이런 제너레이티브 AI 능력을 갖춘 국가가 몇 개 되지는 않거든요. 미국을 제외하고, 미국, 중국을 제외하고. 근데 한국은 지금 이제 네이버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근데 고민이 되는 점은 사실은 그 실리콘밸리의 이런 기술, 뭐 오픈 AI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인공지능이라서 사람은 무의식 중에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뇌랑 비슷한 사람을 만드는데 그 집단들이 대체로 건강한 백인 젊은 남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있는 그러한 그 바이어스들이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에 들어가고 데이터 역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 이슈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이제 이게 시스템인데 그럼 자동화된 불평등은 더 양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점이 있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달리 투르를 강연할 때 요즘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저는 사실 취미로 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림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달리 투르 이것저것 해보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진을 했는데 그걸 고우 스타일로도 바꾸고 하고 이제 사실 오픈 AI가 제일 유명했던 건 이 달리 서비스였거든요. 그림 서비스. 근데 이건 말로 텍스트를 하면 그거를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근데 그거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챗 GPT인데 그래서 제가 그 프롬프트를 넣은 거죠. 이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이야기하는 거를 사진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 뭔가 어색하죠. 여성분인데 이제 코스염도 있고 뭔가 이렇게 조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다 끌어와서 조합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쫙 보여줬는데 뭔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그럴싸하고 이제 기술이 거기까지 나온 거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백인이에요. 왜냐면 데이터가 백인밖에 없고 대부분이 다 백인 위주이기 때문에 그 백인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동양인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이해하는데 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남성 데이터가 또 나오죠. 이제 남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동양 쪽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이제 또 궁금해서 한국어는 얼마나 잘 될까? 그래서 한국어로 클라이언트와 이야기 나누는 사회복지사를 보여줘 그랬더니 정체불명의 음식이 딱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떡볶이인가 처음엔 비빔밥인가 뭐 아무튼 막 되게 신기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생성형 AI가 큰 영향력이 있고 생산력을 향상하는데 그게 특정 언어에만 몰리게 되면 사실은 앞으로 국가 간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되는 거는
이 생성 AI에서 있던 그 발전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 그 불평등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챗 GPT를 이제 처음 쓰려고 딱 열면 항상 이런 그 워닝이 있거든요. 때때로 잘못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고 유해한 지침이나 편향된 내용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021년 이전에 세계는 사건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러니까 각 그 제너레이티브 AI가 발전된 양상이 다른데 챗 GPT는 정말 고전부터 좋은 책, 뭐 위키피디아 다 긁어와서 2021년까지 해서 트레이닝해서 만든 거라서 정보가 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누구야? 그러면 2021년 대통령을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그 전에 이제 정보만을 가지고 있고, 근데 네이버 그 하이퍼크로바는 좀 다르죠. 왜냐면 실시간이고 그리고 블로그나 이런 정보가 네이버는 굉장히 많잖아요. 카페를 운영하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네이버는 사실은 그 오래된 정보가 아니라 최근 정보를 이제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생성의 A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데 fairness, accountability, transparency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설명 가능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책임성이 중요하고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성의 AI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희 학생들한테도 이제 비판적 사고 능력. 뭐 MIT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중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뭔가 추천이 되면 왜 이게 나한테 추천이 됐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서로 다른 검색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그 알고리즘이 앙상되는 양식에 대한 그 비판적인 사고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창의력. 왜냐면 구현하는 게 너무 쉬워졌거든요. 아까 예전에 뭐 그림 하나 그리려면 내가 다 생각해야 됐는데 요즘은 사실은 조금 유료 서비스 중에서는 몇 개 단어만 넣으면 막 발표 이런 자료도 막 쫙 만들어지는 그런 서비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얼마만큼의 상상력을 갖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컴퓨팅과의 공정 문화의 적응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 문화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기술 변화와 세대인데 기술이 너무 빨리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학생 때 배우지 않는 걸 배워서 계속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요즘 뭐 사회과학 방법도 저 때는 뭐 회귀 분석 정도인데 지금은 빅데이터 분석해서 이제 프로그램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이제 배우지 않은 걸 해야 돼서 사실 교육이란 게 예전에는 몇 살까지 하고 나머지 그걸 갖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육이 쭉 가는 건데 그게 취미교육 그런 문화센터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 디지털 세대의 그 소양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정부회의에서 이제 모든 대학이 리콜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4년 딱 졸업할 때 50이 되면 다시 다 부르는 거예요. 1년을 더 이제 50되면 나머지 한 30년 더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리콜에서 한 1, 2년을 좀 하면 어떨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조지아텍을 갔는데 거기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년제로 해서 4년 졸업하고 2년은 언젠가 자기가 평생 동안 다시 돌아와서 2년은 캠퍼스에서 다시 공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사님께서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사실은 그 이제 더 이상 연령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계속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하는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직업들을 갖게 되거든요. 생성 AI 시대에 중요한 거 세 가지 딱 나왔잖아요. 네네. 세 가지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어떻게 각자 키우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은 정보의 양을 가지고 이걸 얼만큼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을 하는 교육으로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다양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 대학을 갈 때 공정성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에서 확실하게 그 뭔가를 잣대를 볼 수 있는 것 기준으로 이제 교육 시스템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래 사회들은 지금 학교들도 많이 줄고 있고 경쟁이 그만큼 좀 줄어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제가 들고요. 생각하는 것은 어서 그저 카이스트 같은 데서 정책대학에서 저런 1, 2, 3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된다는 방법이 네네네. 그렇지 제시해 줘야 되는 거가 있지 않나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조금은 이게
방향만 제시한 게 조금 디테일을 가지고 그렇지. 과연 어떤 그 정책이나 프로그램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네, 네. 그리고 그 요즘 중요시 되는 게 이제 정책 윤리 분석의 중요성이라서 저희가 과기정책대학원이 세운다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졸업하면 뭐 해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취업도 되게 잘 되고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번에 커리어톡 이제 그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은 요즘 가는 게 이제 그 정책부서 사실은 대덕특구에 이제 정책부서에 많이 가기도 하고 요즘은 큰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팩트 관련된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구글에 있는 이제 그 팔러스 어드바이저인 분을 모시고 저희가 수업을 했는데 구글도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 좋은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게 시장에 나왔는데 뭔가 윤리적인 이슈가 있으면 확 사라지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걸로 예전에 이제 사진 인식 기술이 AI가 굉장히 발달해서 그런 것들이 막 유행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흑인 그 여성을 고릴라로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사회적인 규탄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게 사실은 사유재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재처럼 이제 인식이 돼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서들이 더 중요시 생각되고 아까 이제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윤리를 트랜슬레이트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정체로 가면 그 기술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사회적인 그 시스템도 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과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과기적인 그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이제 정책적인 그런 연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으로 사회에서 중요한 게 한국 사회가 다음의 단계로 가려면 부족한 게 그 시민사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공공 영역이 있고 사적 영역에 이제 기업이 있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시민사회인데 해외에서 AI에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나왔던 거는 그러한 그 시민사회 난프라핏 그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알고리즘 와치라던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서는 끊임없이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데 한국 사회는 조금 그것이 부족한 어떻게 보면은 난프라핏이라던가 아니면 시빌 소사이어티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100세 시대고 전문직이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그 자기 잡이 있긴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그런 거에 기여하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브라이언 임팩트에서 사이드 임팩트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항상 활동할 수는 없지만 내가 뭐 하루에 24시간이면 한두 시간은 이러한 그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소시대 생각하면 예전에는 이제 평균 수명이 60 몇 살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83, 4세거든요. 근데 그게 앞으로 더 높아서 이제 90세가 넘어갈 텐데 근데 그거를 이제 시간 따지면 하루에 5시간이 더 있는 거예요. 100세 시대는 하루에 내가 5시간을 더 있는 거고 24시간이 아니라 그럼 그 시간을 과연 뭘로 채울까 생각했을 때 저는 시민사회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